외식 메뉴의 클래식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어렸을 때 먹었던 맛보다 밥도 좋고 오신 분들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선택부터 군침 도는 중화 요리 먹으러 갑니다. 여유로운 하동에서 맛볼 음식, 인심 좋은 금오산처럼 푸짐한데요. 여기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 금오산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바로 중화 요리. 근데 어느 동네나 있을 법한 중국집 분위기인데요. 하동까지 와서 먹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 맛있어. 근데 손님들이 많지. 단골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빠지는 센스에도 언제나 만석. 현지인 맛집에서 옆 동네까지 소문났다는데요. 중국집 하면 쫄깃한 면 요리인데 이 집은 다른 게 더 유명합니다. 남에서 이제 탕수육 먹으러 왔어요. 전주에서. 여수요. 이 중화비빔밥이 다른 중국집에서도 안 팔고 특별해가지고 왔어요. 소문 듣고 4시간을 달려왔어요. 이 맛을 보려고. 짬뽕 하나, 그다음에 짬비, 비빔밥 하나. Cause everybody is kung fu fighting. 우리 집 주 메뉴는요, 탕수육, 새우볶음밥, 짬뽕 비빔밥이에요. 또 쟁반짜장도 있고 볶음우동도 있습니다. 메뉴판 뚫어지겠습니다. 너무 신중한 거 아니에요? 필체가 굉장히 좋으시고 칠판 넘칠세라 명필로 꾹꾹 눌러 쓴 메뉴판. 그중 시선을 사로잡는 짬비. 짬비는 짬뽕 비빔밥 줄임말이에요. 짬뽕을 비빈다고요? 남들이 다 종합비빔밥이라고 하대요. 이름부터 입에 착착 붙는 짬비. 해물도 아낌없이 넣는 게 비법인데요. 짬비는 홍합도 들어가고 반지락도 들어가고 새우도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짬뽕 재료를 넣고 야채를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순수하게 짬뽕 비빔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빔밥이지만 짬뽕 비빔밥이니까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 넣고 신속하게 볶아줍니다. 짬뽕 짜장보다 인기 좋다는 짬비. 사실 흑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짬비를 원래 주방장이 만들던 음식이거든요. 한 달에 한두 그릇 나왔어요, 처음에. 결국 가게도 어려워지고 3년 뒤에 제가 주방 일을 보면서 김가루도 넣고 이리저리 연구하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입으로 맛있는 건 눈으로도 맛있는 법이죠. 눈으로 다 먹었으면 식기 전에 본격적인 먹방. 짬비, 도대체 무슨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오늘 김가루랑 얹어져 있으면서 평범하게 보이지만 먹어보니까 되게 매콤하고 부드럽고 맵지 않고 되게 독특한, 되게 맛있었어요. 짬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메뉴. 이건 새우 비빔밥인가요? 밥만큼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 유명한 새우볶음밥. 예쁜 컵케이크 모양일 때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양. 이거 1인분 맞죠? 사장님 스페셜로 해주신 거 아니죠? 셀 수가 없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그거. 정은 넘칠수록 좋다지만 많아도 정말 많은 새우.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손님들이 새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주방장이 없이 내 힘으로 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17년 차 셰프 호남 씨. 중식에 쓰는 프라이팬 무게가 보통 3kg. 와,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진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밤에 자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가 잘 돼요. 얼추 100년 된 건물에 중국집이 들어선 건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달도 직접, 주문도 장부에 손수 받는데요. 한결같이 보내온 20년, 고스란히 내공이 됐습니다. 중국집에서 빠지면 섭섭한 탕수육도 옛날 탕수육을 고집하는데요. 탕수육은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듭니다. 비법이라 할 건 없고 그냥 반쯤 익었을 때 톡톡 두드려주는 게 비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때려주면 안에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끝도 바삭해요. 3분에서 5분 동안 톡톡 때려주면 느끼함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탕수육을 씹으면 보통 기름 씹히는 것도 많은데 기름 씹히고 바삭바삭한 게 약간 찹쌀 탕수육 먹는 느낌도 들면서 바삭바삭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 메뉴, 옛날 메뉴도 좋지만 중국집 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그냥 짜장, 간짜장, 종류도 다양한 짜장. 이 집 대표는 쟁반짜장입니다. 꼴뚜기, 새우 포함 무려 5가지 해물이 듬뿍 들어가는데요.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맛이었고요. 사장님이 분점 승인해주면 제가 집에 가서 분점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나중에 또 이쪽 근거에 와가지고 또 온다면 꼭 다시 한번 찾을 계획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 못 드시고 가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찾아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건 점점 많아지지만 언제나 가깝고 정겨운 우리 동네 중국집은 영원하겠죠? 뭐 먹을지 고민되면 탕수육에 짬뽕 비빔밥 어떠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언택트 여행이 대세죠. 그중에서도 드라이브 투어가 인기. 울긋불긋한 계절감을 느끼는 여행은 힐링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 화순으로 드라이브 같이 가실래요? 산 좋고 경치 좋은 화순. 그 풍경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딱입니다. 화순의 대표 명소를 찾아 차를 타고 떠나는 언택트 투어. 날씨 좋다. 아주 푸른 경치가 이 가을 그냥 보낼 수 없죠. 저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며 화순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동행하실래요? 출발합시다. 오호! 오라이! 드라이브 투어는 명소를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의미 있는 여행이 되죠. 화순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머, 화순 너무 예쁜 풍경이 저를 반겨주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화순은 지금 가을이 짙게 물들었습니다. 화순 들어서자마자 예쁜 단풍들이 보여요. 어쩜 좋아. 이건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너무 좋다.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 오늘 화순 드라이브 제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추천 코스, 문화유적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화순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인돌의 고장이잖아요. 이야,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야, 화순의 고인도 유명하다더니 들어오자마자 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네. 엄청 크다. 발굴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순이 고인돌이 진짜 유명한가 봐요. 화순의 고인돌이 사실은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km 걸쳐서 600개가 넘는 고인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고인돌을 보러 가자고 하더니 왜 차를 타자고 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걸어가시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기 좋은 건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비대면이잖아요. 드라이브스루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고인돌이. 근데 고인돌 보러 가는 길도 너무 멋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워요. 놓칠 부분이 없네.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고인돌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고인돌 맞아요? 진짜 크다. 여기 가로가 4m, 세로가 7m, 그래가지고 200톤이 넘는데요. 아, 200톤. 네. 사람 10명은 있어야 감싸 안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바위엔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저처럼 좀 이렇게 젊은 여성이 던지면 좀 늙었나요? 젊은 여성이 던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을 던졌다 해서 핑계바위.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소원을 이뤄준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산, 출산, 아들, 딸, 쌍둥이. 이야! 제 소원 꼭 이뤄주세요. 드라이브로 즐기기 좋은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이렇게 차를 대고 쉬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는 딱 맞는 곳이 바로 이곳 같아요. 드라이브 코스로 광주에 가면서 어디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공기도 좋고 또 산들을 쳐다보니까 가을이 아주 그냥 단풍들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청정 지역이네요. 다음 드라이브 코스로 떠나볼까요? 인생샷 건지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세량지를 가는 길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가을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풍경을 선물하는 세량지입니다. 대박, 너무 예뻐. 이건 찍어야 해. 와, 진짜 그림 같다. 뭔가 자연의 품에 쏙 안긴 기분이랄까? CNN이 선정한 뷰 맛집답게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량지. 사진작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을 남겼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제 여기서 바람 쐴 겸 이렇게 왔는데 특히 가을에 오면 여기는 꼭 들려야 할 명소고 한 번씩 와보면 꼭 좋을 곳이라고 추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깥 외출이 힘들었는데 조금 답답해가지고 화순으로 드라이브 왔는데 가을 날씨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된 느낌이 있어요. 위안과 여유를 전하는 가을입니다. 이번엔 자연과 풍류가 깃든 곳을 만나보겠습니다. 언제 떠나도 가슴 설레는 여행. 사계절 어느 때나 좋지만 가을은 그 청명함에 더 황홀해집니다.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라이브를 통한 여행이 많이 이렇게 좀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갈 곳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화순은 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코스가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뭐 길도 잘 나 있고 그 길마다 예쁘게 나무 심어져 있고 꽃 피어 있고 저 멀리 산은 우거져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바람에 실려 인대정 원림에 닿았습니다. 야, 진짜 예쁘죠? 야, 어쩜 좋아요. 예쁜 길 따라 또 내린 곳은 또 예쁜 곳. 네. 저거
이거 지금 바람에 흩날리는 단풍 좀 보세요. 색깔 좀 보세요. 색깔이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이곳은 소세원 알죠? 여기는 그 소세원을 좀 더 축소시키는 듯한 그런 올림이면서 여기도 명승지입니다. 돌계단도 참 운치 있는데요. 계단을 다 오르면 마치 무릉도원을 만들려 한 듯한 풍경의 임대정 원림이 펼쳐집니다. 아담한 정자와 그 주변 숲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가을날의 추억입니다. 화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백아산이잖아요. 이번 드라이브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울긋불긋 단풍대거를 차린 동네, 이 안에서 낭만이 짙어집니다. 와, 빛이 난다, 빛이 나. 어쩜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단풍길이 쫙 우거진 길을 내달리는 기분 혹시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려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단풍이 꽃빛처럼 흩날리는 산자락. 구비구비 고갯길을 달리며 스쳐 지나는 풍경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강주하고도 굉장히 근접거리다 보니까 교통도 좋은 데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넓으면서 산이 또 많아요. 곳곳마다 문화 유적지도 있는데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시기에는 제격이 바로 하순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짙은 가을빛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는데 도로 바로 옆에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햇빛 좋고 단풍 좋고 풍경 좋고. 여긴 또 뭐야? 여기 보고 가야겠어요. 이곳은 천하제일경으로 손꼽히는 창랑적벽입니다. 계절 따라 천혜의 장관을 연출하는 적벽. 아름답고 웅장한 풍광을 보러 멀리 해외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화순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고요. 드라이브 코스로 가시다가 너무 멋있다 하고 멈췄던 게 바로 이 창랑적벽입니다. 적벽하면 네 군데의 적벽을 합쳐서 총칭 하순적벽이다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자유스럽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적벽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창랑적벽. 그리고 좀만 더 가면 무렴적벽이 있습니다. 네, 이 완벽하네요. 드라이브 코스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황홀한 경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도 남기고 오랫동안 바라보며 이 순간을 영원히 담아둡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가슴들이 답답하고 해외여행도 막혔고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합니다. 계절이 만든 풍경들은 잔잔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여행 드라이브. 아름다운 풍광으로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맑은 공기에 시원한 바람까지 즐길 수 있는 화순 드라이브 어떠세요? 우리네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음식 김치. 겨울을 앞두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 나수민 씨도 함께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살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화기애애 진한 우정마을에 김장하는 날,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이 깊게 내려앉은 진안군 부기면.
진안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북이면은 제가 거의 1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육 삶으려고. 오늘은 김장하는 날. 모두 가족들이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눈에 봐도 양이 굉장한데요. 이 큰 손의 주인공 최경자 어머니입니다. 매년 이렇게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김장할 때마다.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배추는 이런 배추는 없고요. 배추 대신 양배추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 사람들도 가고 이제 고려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김치 같은 거는 시장에서 볼 수는 있는데 대신 배추가 이런 배추 아니고 길쭉하고 약간 종류가 달라요. 무슨 도끼 배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 일손을 거들러 온 이들을 위해 푸짐한 음식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맛있게 먹게. 방법이 또 따로. 김장김치와 환상의 궁합이죠. 한쪽에선 수육을 준비하는 사이 한쪽에선 김치 속을 채우고 한두의 호흡을 맞춰온 게 아닌 것 같죠. 남자들이 잘 도와줘서 김장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일하고 돕는 모습 보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더울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샐러드라든지 그리고 과일도 없으니까 이제 과일로 잼 만들거나 그때는 이제 우리 뭐 가족들도 왔지만 이제 아까처럼 주변에서 이제 이웃 분들도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이제 양고기를 삶아서 먹거나 이런 풍경들이 그 김장 때는 좀 비슷해요. 나수민 씨도 일손을 돕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여기 둘째 따님이고 며느리. 한 아까 200포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많이 하시나 봐요, 매년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뽑아서 절여서 어제 또 씻어 놓으셨어요, 쌀. 혼자 다 아버님이랑 분리하신 거예요? 여기 옆집 이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잖아요. 뭐 평소에 뭐 커피 한 잔 먹더라도 뭐 나눠 먹고 그 재미로 살. 빵 한 쪽이라도 꼭 나눠 먹어요. 우리가 많이 얻어 먹지. 김장날이 잔칫날처럼 느껴지는 이유, 여럿이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억들이 쌓였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배도 부르고 마음까지도 불러옵니다. 아들도 하고 사이도 하고 다 하죠. 뒤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많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에 해줘야 되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김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사위부터 아들까지 겨우내 어머니표 맛있는 김치를 맛보려면 이 정도 수고쯤은 감수해야죠. 역할 분담도 척척입니다. 아버지는 많이 도왔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조금씩 도와주고 그건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는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힘든 건 없어요. 온 마을이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의 김장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은 그런 문화들은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도 대단한 게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이제 보존돼 있고. 이때 최경자 어머니는 무언가 준비 중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김장을 돕는 이웃들을 위한 거라고 하네요. 겉절이, 아침 겉절이. 그래갖고 고기하고 먹고 그다음에 담게. 왜냐면 밥 먹으려면 끝내고 나서 먹어야 하려면. 어머니 밥도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드시나? 아, 맛있겠다. 고슬고슬 갓 지은 밥에 막 버무린 김치 한 쌈. 이보다도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동네에 그러면은 몇 년 되셨어요? 사신 지가? 8년 전에. 이상. 내가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하면 공기가 좋은 데서 살아야 돼서 이제 이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제. 몸이 아프자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 그 애정은 최경자 어머니의 삶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군정 소식지에 마을 이야기를 싣게 된 건데요. 덕분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요.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한 5, 6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 장흥초등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로 변하면서 그 학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전주에서 선호를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만 아이들이 17명. 17명이나? 17명 아이들이 있어. 수다 양념까지 더해지니 김장김치가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수민 씨가 안 보이네요? 고향에서 먹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눈 오늘 나수민 씨 역시 고향의 음식을 더해봅니다. 빵은 사실 우리 주식이에요. 이제 주식이에요. 그냥 밥 먹듯이 우리는 이제 매일 그 새끼마다 이제 주 메인 요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메인 요리가 빵 없이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빵을 찍어 먹거나 수프에다 찍어 먹고 그 또 샐러드도 아까 겨울 샐러드도 빵에다 찍어 먹고 뭐 잼도 찍어 먹고 저도 이제 고향에서 이제 먹었던 그 주식 이 빵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정성스럽게 칠해주는데요. 오늘 만들 빵은 괴매친한이라고 하네요. 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펴야 돼. 피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주로 화덕에 빵을 굽는데요.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이처럼 프라이팬을 이용해 빵을 굽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여기 아들빵이야, 아들빵. 아빠 내가 하트빵. 이나봐. 내 스타일이네 이게 빵이. 빵을 좋아해. 너무 많으니까 빵이 진짜 촉촉해. 모두들 고향 빵을 맛있게 먹어주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맛있다고 잘 드셔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빵을 좀 달달하게 간식처럼 먹잖아요. 우리는 주식이다 보니까 설탕을 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수하지만 달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왜 안 달아 막 하는 반응들도 있어서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머님도 자기 내 스타일이라고 해주시고 식구분들도 잘 드셔주셔서 애들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이 기분 좋은 배부름을 혼자만 느낄 수 없죠. 맛있게 버무려진 김치를 골고루 나눠 담습니다. 동네도 왔었는데 미니네 지금. 미니. 사장님. 아이고 뭘 미안해요. 제가 볶으면 돼. 아이고 맛있게 다 드세요. 김치 좀 먹었다. 19가구나 되는 집을 직접 돌며 김치 나눠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부터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엄마한테 배워갖고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이 나누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베풀어 주면서 나의 그 성취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가면서 살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웃을 만날 수 없을 때 집 앞에 걸어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웃으며 즐기는 사이 김치통도 척척 쌓여갑니다. 1년 좀 큰 행사인데 그래도 다 하셔서 헐겁하시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이제 잘 자고 이제 김장이 끝나면 1년 먹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익숙지 않은 젊은 분들도 많아요. 나눠 먹는 것에 대한 이 이웃들하고 또 정을 나누시고 이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이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함께 버무리고 나누는 맛과 이야기, 거기에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스함까지 김장과 함께 버무려낸 사랑의 마음이 맛있는 김장김치처럼 익어갑니다. 어느새 코끝 시린 초겨울입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좀 새로운 그런 취미가 하나 생겼거든요. 정답은 바로 캠핑. 그런데 저는 최대한 간편한 준비로 자연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게 좋은 거지, 비어있게.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봐도 좋은 풍경. 어때요? 괜찮죠? 근데 좀 춥네 조금. 저의 눈을 사로잡은 놀라운 풍경. 분명 캠핑카가 맞는데 한옥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예, 이거 앉으세요. 저 너무 추웠고 제가 호기롭게 이 캠핑을 좀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게 캠핑카인 것 같은데 좀 다르네요. 나무로 다 돼 있네요 이게. 네, 이게 한옥은 집 크잖아요. 네. 근데 요를 축소를 시켜갖고 차 안에 딱 집어넣어요. 한옥 캠핑카. 예.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아니 이런 건 어디서 사요? 제가 직접 만들었지요. 에? 직접이요? 네. 평생을 목수로 보낸 변영탁 사장님.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나무가 곧 장난감이고 놀이였습니다. 8살, 9살 때 올 때 이제 현장이 집 대목이니까 네네. 집을 지으면 가끔 놀러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지. 아버지 하는 걸.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금 뭐 거들고 뭐 잡아주고 이랬죠. 어리니까. 그렇게 13살에 시작한 목수일을 48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다치기도 많이 했지만 나무가 주는 위안과 매력에 다른 일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패질을 하면 하루 잠들고 막 하루도 하고 이틀 하고 3일 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요. 향이 좋으니까 깎으면은 소리도 쫙 나요. 대패질하면 대패 소리가 쫙 막 나면서 향이 쫙 올라오면 머리에 싹 와닿아요. 그걸 못 내줘요. 다른 일은 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 향긋하게 풍기는 나무향을 맡으니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사장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봅니다.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 체험해봤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목공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몸 피부차 같지요. 쉽게 말하면. 예. 내가 뭐 자나깨나 뭐 나무 만치는 쪽이. 그래서 다른 일을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변영탁 사장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 한옥 캠핑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고 맞춰가며 한옥을 캠핑카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옥이 가진 매력과 장점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데요. 첫째는 건강. 요새 아파트는 이제 저거 필름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발암물질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 지으면 뭐 1년 이상 돼야지 들어가야지 안 나온다. 좀 안 나온다 하잖아요. 그걸 목재는 안 나와요. 없어요, 자체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을 가진 아름다움 있잖아요. 한옥만의. 그걸 이제 강조를 많이 했지요. 한옥의 멋에 더해 편리함까지 갖춘 한옥 캠핑카. 구경 좀 해볼까요? 조리에 필요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물론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TV는 기본이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까지. 좁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없는 게 없습니다. 테이블을 접어넣으면 널따란 침대 완성! 한옥으로 지어졌지만 여느 캠핑카와 다름없더라고요. 처음에 겨울 들었을 때가 7년 전 크게 번창하던 목공소 사업의 부도와 함께 찾아온 시련의 시간. 변영탁 사장님 가족은 캠핑을 통해 서로를 보듬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돈 벌어서 다 그 취미로 자꾸 만들니까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들이 없는 이런 거 한옥 캠핑카를 갖고 다니니까 좋아요. 변영탁 사장님의 작업실인데요. 이곳엔 그동안 한옥 캠핑카를 만들고 개발해온 변영탁 사장님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숙소가 필요했어요. 현장에 여기 있다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숙소 여관을 얻어야 되고 뭐 숙소 때문에 되게 불편해서 이거 처음에는 작은 거 만들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게 된 한옥 캠핑카. 실내에 들어서니 변영탁 사장님의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흘러 낡게 변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나무색이 더욱 짙어지며 멋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여요. 여기 열면. 아, 이 뚜껑도 열려요? 네, 열려요. 코로나 유행 이후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캠핑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한옥 캠핑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변영탁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됐나 좀 궁금해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네. 한옥 캠핑카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주문한 의뢰인. 벌써부터 기대가 크시답니다. 몸에도 이제 좋은 것 같고, 뭐 이제 그 향도 이제 풍겨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나무가 이제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무로 한 거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남편 곁에는 늘 묵묵히 뒤를 지켜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캠핑 다닐 때도 캠핑카를 만들 때도 늘 함께하는 아내. 남편 일 내조하면서 저희 그 제품을 한옥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에요. 차 안의 작은 한옥. 한옥의 멋과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서민들이 너무 비싼 걸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금액을 맞춰가지고 그래가 판매하려고 앞으로 많이 좀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가지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려고 그래요. 부드러운 나무의 숨결에 반해 평생을 나무와 함께하고 있는 변영탁 사장님. 다친 손가락의 개수를 훈장으로 여기며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캠핑카. 캠핑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옥의 앞마당이 되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 건축. 음악과 미술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바빌리티, 건축주, 즉 거주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 도시들의 발전이 앞으로 세계화 도시들에 교류하면서 이 경남의 발전을 이루는 주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경남 건축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구경하러 갑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 하나, 각 지역의 개성을 뽐내는 건축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남의 얼굴이 되어주는 전통 건축부터 현대 건축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제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건축문화를 살펴보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전체 주제는 일반 전시, 특별 전시, 주제 전시로 나뉩니다. 그중에 경남 건축가에 관여한 것은 주제 전시고요. 주제 전시는 건축주라는 제목 하에 주자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주인할 때 주자고요. 하나는 거주할 때 주자고 하나는 경계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는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 가지고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건물을 보려고 하고 그 대상 건물은 경남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축문화제. 우리 지역의 도시와 건축을 알리는 주제 전시의 핵심만 쏙 준비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인, 건축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경남지의 건축물 6개를 선정하여서 이 6개마다 각기 다른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가 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주요한 이유는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따라 건물의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든레이크라는 건물인데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담장을 갖다 놓게 됐는데
이후에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옆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 나도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웃 관계가 형성이 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소음은 층간소음 문제로 되지만 이렇게 평지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 소음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간이 바뀌면서 사는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의 관계는 건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경남대 창조가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경사지가 있고 높이 차이가 지상과 지하 거의 3층에서 6층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의 출발점이 뭐가 있었냐면 각 행위자들, 시공자, 건축가, 대학들은 공동으로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을 공원화하고 건물을 지하화하자. 이 건물의 특징은 즉 거대한 옹벽과 여러 군데 크고 작은 광정들이 있어서 내부를 지하를 지하답지 않게 만드는 게 속성입니다. 건축 즐기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시. 다음 주는 거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어떤 관계, 사회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동네나 마을이 재해석되어져서 단지화되고 고층화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단지식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우리 일상에 뿌리 내린 아파트. 공동주택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제2 주제전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거 양식 중에 70%를 차지하게 된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되어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90년대 이전으로 인간의 삶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와 특정 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으며 현재는 2000년대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정체성을 실현시키며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미래는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특화된 공간 실현과 가족 중심의 쾌적한 공간 제공을 개념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공간과 비교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거기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 전시 마지막은 세 번째 주제죠. 그 건축주의 두루주자입니다. 경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경남의 가장 큰 특징, 어떤 도시문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저희들이 어디를 눈여겨봤는가 하면 항구도시를 눈여겨봤습니다. 건축을 확장시킨 주제인데요. 건축문화재를 개최한 경남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하고 싶은 남해안입니다. 이 경남의 도시 문화의 특성을 이 항구도시로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경남의 하나의 발전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산의 도시 특성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그런 근대 건축의 특성, 근대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과 그 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우리 마산항에 지어질 민주주의 전당 등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을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바다와 무악산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 형성된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항구도시와 마산항의 이야기를 빼곡히 알고 싶다면 세 번째 주제전도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해양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마산만에 있는 진수공간과 더불어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마산도 바다를 끼고 있는 훌륭한 오픈스테이를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희들이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언제 끝난다 이런 거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닌 거죠. 예.
경남의 건축 문화를 안방 1열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보러 오세요. If you love someone